네, 반갑습니다. 이동진 바리스타입니다. 커피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 제가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커피 그러면 저희는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음료일 거라는 그런 막연한 뭔가 불안감과 또 이제 커피에 대한 편견과 이제 선입견이 있는데요. 사실 커피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너무너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음료라는 저는 생각이 있고 또 확신이 있고 또 요새 많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점점 커피가 건강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커피가 이제 얼마나 건강에 이로운 그런 음료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커피를 통해서 저희가 건강을 회복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젊은 활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 넘치는 에너지와 활력을 가지고 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제가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건강한 음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의아해하시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커피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역사를 좀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사실은 문헌에 등장하게 된 거는요 얼마 되지 않았고요. 사실 전설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커피가 한 목동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전설이 있어요. 그게 이디오피아에 있는 전설인데요. 칼디라고 하는 칼디의 전설입니다. 칼디라는 목동이 양과 염소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풀을 뜯어 먹이는데 갑자기 염소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흥분을 해서. 그때 봤더니 무슨 열매를 따먹은 거죠. 빨간색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 커피 열매가 그래서 발견되었다더라 라고 하는 전설이 이제 있고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예멘이란 나라에서 또 전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마르의 전설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오마르라는 사람이 뭔가 나라에 죄를 짓고요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유배를 당한 유배지가 모카라고 하는 항구 도시였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게 나왔죠. 모카. 야, 커피숍에 가가지고 카페 모카 주세요 할 때 모카가 그 모카입니다. 사실은 그 모카는 이디오피아와 예멘의 커피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수출하던 항구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모카 커피가 초콜릿 풍미를 가지고 있었다 해가지고 지금은 모카가 거의 초콜릿과 동의어를 쓰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이크아웃 샵 같은 데 가가지고 카페 모카 주세요 그러면은 커피에다가 초콜릿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어떤 이제 음료로서 이제 지금 자리매김하게 된 건데, 어쨌거나 모카라고 하는 이름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항구 이름, 그리고 예멘과 이디오피아의 커피의 이름, 그리고 초콜릿과 동의어, 이렇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 모카 항구에서 오마르가 성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커피라고 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서 이제 성자가 되어지는 이런 어떤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설을 살펴보게 되면 커피가 굉장히 범상치 않죠? 뭔가 치료제로 쓰이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따먹고 뭔가 이렇게 막 펄쩍펄쩍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어떤 전설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작되어진 커피의 발견이 이제 점점 이제 시대를 거슬러 올라오면서 첫 번째 문헌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라제스라고 하는 의사에 의해서 약학사전에 약으로서 등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는 처음에는 뭐였었어요? 약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약이 음료로 발전하다가 지금 다시 뭐가 돼가고 있을까요? 점점 다시 약이 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커피는 굉장히 이제 잘 알고 마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 너무너무 이로운 많은 좋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먹고 그리고 또 커피에 대해서 잘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커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요? 커피 그러면은 카페인. 야, 맞습니다. 카페인. 카페인은요 사실 커피 속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홍차 속에도 들어가 있고 녹차 속에도 들어가 있고 아이들이 먹는 코코아에도 들어가 있어요. 초콜릿에도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음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카페인인데, 커피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카페인만 유독 굉장히 이제 커피를 건강에 나쁜 음료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물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카페인은요 지명수배 범이에요. 막 저놈이 잘못을 저질렀을 거야 그러다가 그래서 잡아다가 앉혀놓으면은 얘는 항상 신문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죄로 석방되고 풀려나고 이러는 녀석입니다. 사실 커피 속의 카페인 같은 경우는요, 역기능은 아주 적어요. 순기능이 뭐 90% 이상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역기능이 너무 부각되어져서 저희들이 이제 그 커피 속의 카페인을 오해하고 있는 건데요. 카페인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카페니즘이라고 하는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현상을 일으키게 되냐면,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분들이 그 증세를 일으켜요. 대표적으로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잠을 못 자. 맞아요. 커피 마시고 난 그날 저녁에는 잠이 잘 안 오죠. 두 번째, 심장이 쿵쾅쿵쾅 거릴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증세가 카페니즘 증세입니다. 근데 이 증세는요, 커피가 나빠서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도 아닌 거예요. 뭐랑 유사하냐면 우유 먹고 설사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증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새 우유 먹고 설사하는 애들이 없어요. 굉장히 유제품에 많이 이제 노출되어져 있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유를 마시면 설사하는 그런 주변의 친구들도 많았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내려준 처방이 뭐였을까요? 우유를 꾸준히 2주간 계속 먹이는 거였어요. 이번 한 주는 반 컵씩, 그 다음 주는 한 컵씩. 그렇게 마시니까 2주 후에는 벌컥벌컥 마셔도 설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우유가 나빠서 설사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건강하지 않아서 설사했던 게 아니에요. 우유 속에 어떤 성분을 분해하는 그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배양될 때까지 한 2주간 어머니가 계속 꾸준히 우유를 먹인 거죠.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그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그 카페니즘 증세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시냐면, 어떤 기회가 돼서 커피를 드시면은요, 그 다음에 그 증세가 나타나니까 나는 커피 체질이 아닌가 봐, 커피가 몸에 안 맞나 봐, 그리고 커피를 기피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떤 기회에 한 번 마시면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또 기피하고, 그러니까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배양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커피를 못 마시는 체질로 쭉 가는 거죠. 그런 분들은 옆에서 누군가가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 이제 잘 주일마다 데리고 케어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한 2주 정도만, 자, 낮에 아메리카노 한 반 잔씩 마시고 다음 주에는 한 잔씩 올차게 마시면 2주 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커피를 마셔도요, 그날 뭐 잠이 안 온다거나 뭐 이런 증세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저도 커피를 안 마시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은 그날 밤 날밤을 꼴딱 셀 수 있었기 때문에 공부할 때, 벼락치기 공부할 때 굉장히 저한테 좋은 약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제가 학교에서 새 클래스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이제 커피를 만들어서 저한테 갖고 오잖아요. 교수님, 커피 맛 좀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맛을 안 봐줄 수가 없어요. 한 30명씩 되는 새 클래스의 아이들의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만들어주는 커피를 마시고 간 그날 저녁은 제 몸의 3분의 1 정도 커피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은 피곤해가지고 드르렁드르렁 코 골면서 이제 자는 거죠. 아무리 커피를 많이 마셔도 저는 이제 잠자는 거와는 무관해진, 그렇게 이제 체질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커피에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이런 어떤 카페인즘 증세는 건강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카페인즘 증세를 살짝 저희가 옆에서 누군가 케어를 해주거나 제가 카페인의 본질을 안다면 바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커피 체질 아니야, 이런 사람은 사실 없어요. 카페인 분해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그걸 조금만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커피 속에는 카페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탄닌은 감 껍데기도 들어가 있고요, 바나나 껍데기, 그리고 포도의 품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포도 품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 같은 경우도요, 고급 와인 가운데, 드라이한 와인 가운데 탄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탄닌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점막에 그 문제가 있거나 위 궤양이 있거나 아니면은 위벽이 헐어 있거나, 하여튼 이런 분들이 이제 커피를 드셨을 때 그 탄닌 성분 때문에 탄닌이 위벽에 작용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좀 쓰리게 하는 그런 어떤 증세를 일으킬 수 있어요. 위 점막을 자극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커피 마시고 나는 속이 쓰려서 못 마셔, 이러신 분들은 커피 속에 탄닌 성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경우에 사실은 커피를 드시려면 탄닌을 빼면 되는 건데요, 탄닌 빼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커피를 내릴 때 뜨거운 물로 내리면 탄닌이 잘 나오지 않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뜨거운 물로 추출하면 탄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출되어진 커피를 드시면 굉장히 속 편한 커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커피 가운데 살짝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어떤 커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원두커피 시장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비해서 한국에서 인스턴트 커피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다 보니까 이거를 인스턴트 커피라고 얘기 안 하고요. 원두 가루를 99% 인스턴트 커피에다가 1%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찌꺼기가 남는 걸 확인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 인스턴트 커피입니다라고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죠. 이런 커피가 속속 나오고 있어요. 많은 커피 업체들이 그런 커피들을 마치 원두 커피인 양, 새롭게 개발된 좋은 원두 커피인 양 그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커피에 대해서 사실은 바른 본질을 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원두 커피를 어떻게 그러면 마시게 될 것이냐, 마실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선하게 갓볶은 커피, 그런 커피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요새는 사실은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인터넷으로 신선한 커피 검색해도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이제 그런 신선한 갓볶은 커피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입하기 되게 용이하고요. 또 이제 거의 모든 동네들이 전부 다 요새는 커피숍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오늘 무슨 커피 볶았어요? 신선한 커피가 뭐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구입하시면 아마 신선한 커피를 구입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건강에 좋은가? 야,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커피는 가장 중요한 성질 가운데 우리의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성인병들은 혈관 질환에서부터 이제 비롯되게 되거든요. 심장병, 뭐 치매, 뇌졸중, 뭐 거의 다 그런데요. 이 혈관을 청소를 해주니까 뻥뻥 뚫어주니까 사실은 미리 예방하는, 성인병을 예방하는 예방의 효과도 있고 또 치유의 효과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만큼 커피를 마셔야 돼요? 라고 하는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든 말 중에 뭐 구글에서 영어 구글에서 검색해도 안 나오는 말이니까 제가 만든 말이 분명한 것 같아요. 핀란드 패러독스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뭐랑 유사한 말이냐면 프렌치 패러독스랑 유사한 말이에요.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은 프랑스 사람들은 하루 삼시세끼 알코올을 입에 달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성인병 발병률이 낮다. 도대체 원인이 뭐냐 봤더니 와인 속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와인을 이제 예찬하면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든 핀란드 패러독스라는 말은 뭐냐면요, 숨겨진 커피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저는 이태리 사람이 가장 많이 마시는 줄 알았더니 이태리 사람보다 약 2배 이상을 더 많이 마시는 북유럽에 숨겨진 나라가 있었더라고요. 그 나라가 핀란드였어요. 1인당 커피 연간 소비량이요 어마어마해요. 살펴봤더니 우리나라의 웬만한 커피숍에 한 달 쓰는 그 원두량을 1인이 소비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잔수로 환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하루에 적어도 15잔 이상은 마시는 것 같아요. 이태리 사람들은 7, 8잔은 마시거든요. 우리가 사약이라고 생각하는 에스프레소를 홀짝홀짝 적어도 7, 8잔씩은 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태리에서 커피 공부할 때도 야, 그게 그렇게 낭만적이고 좋을 수가 없어요. 향기로울 수가 없어요. 커피는 많은 아로마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체 상태에서의 드라이 아로마도 있고요, 이걸 액체 상태로 만들었을 때 컵 아로마라는 것도 있고 마시고 나서 하면 다시 올라오는 애프터 아로마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커피 향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탕을 안 넣고 에스프레소를 드시려고 하니까 사약이지 이태리 사람들은 설탕을 많이 듬뿍 넣고 마셔요. 그래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뭔가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쓰고 굉장히 뭔가 강하고 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드시니까 그렇거든요. 거기다가 물을 탄 게 아메리카노거든요. 우유를 타면 라떼가 되는 거고, 근데 거기다 설탕 많이 넣고요, 그렇게 드시면 굉장히 향기롭고 또 캐러멜 같은 맛있는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핀란드 사람들 커피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마시는데 그 사람들은 장수하더라고요. 장수 국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에 대해서 다른 각도를 또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야, 인스턴트 커피처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런 거를 자주 마시는 거는, 반짝하는 각성 효과 때문에 자주 마시는 거는 중독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으나 건강하고 신선한 커피를 자주 많이 마시는 거는 이거는 좋은 습관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잔, 두 잔 혹은 두세 잔 드시면서 나 커피 하루에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사실은 카페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양이 들어가려면요, 생각보다는 많은 카페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카페인의 부정적인 그런 어떤 측면도 있거든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떤 게 있냐면 칼슘의 섭취가 몸속에 들어오는 걸 약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커피 먹으면 뼈 사거, 머리 나빠져 라고 하는 게 사실 맞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막아주는 칼슘의 양보다 오히려 더 많은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그랬고 뭐 브라질도 그렇고요. 아이들이 커피 마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애들한테 먹이냐면 우유를 타서 라떼나 카페 오레처럼 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칼슘이 더 섭취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칼슘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막 배출시켜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바소프레신의 그 뭔가 역할을 굉장히 막아주는, 그래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많이 나가고 이뇨작용이 활발하게 되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몸속에 나쁜 것들이 다 나가니까. 그런데 어디가 몸이 아파서 좋지 않아서 약이 들어가서 그 부분이 나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커피를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의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병원이나 뭐 그 한의원 같은 데서 약 드시면서 커피를 그때는 좀 자제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커피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해주니까 그 약 성분이 침투돼서 어디가 치료가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장금이가 굉장히 명대사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약초임에도 불구하고 약이냐 독이냐 물어봤을 때 약도 되고 독도 되옵니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커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중용을 지키시면서 내가 이 정도 마셨더니 내 몸이 굉장히 좋네, 내 몸이 상쾌해지고 굉장히 괜찮네,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체질을 보시면서 그 양을 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세 잔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거나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루에 한국에서 적어도 5잔 이상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커피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커피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도 5잔 마실 날이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만 아이들이 가져다 주는 거 이렇게 맛봐주느냐고 많이 마시지, 저도 뭐 이렇게 커피를 5잔 이상 마시게 될 날들이 거의 없다 보니 여러분들은 더 적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 드시는 그 수준이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심각하게 커피 양을 내가 너무 많이 섭취해서 고민이에요 이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커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조금 더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커피는 우리 몸에 굉장한 활력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커피 향기는 더더군다나 더 우리의 기분을 리프레시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우리도 커피의 신선한 그 향기를 통해서 커피를 내리면서 나오는 향기, 마시면서 또 마시고 나서 애프터 아로마라고 그랬죠. 다시 되돌아 나오는 그런 향기들을 통해서 굉장히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커피도 맛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건 떫은 맛, 어떤 거는 신맛, 어떤 거는 쓴맛, 단맛, 많은 맛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렇게 자연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계절별로 달라진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커피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쌉싸름 맛의 커피가 봄에 굉장히 우리 입맛에 잘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식물들이 자라가지고 여름에는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는데 아직까지 덜 익어서 초록색, 신맛을 내죠. 그래서 여름에는요 새콤한 맛의 아이스 커피가 너무너무 좋아요. 땀 흘리고 나서 예가체프 같은 살짝 붓긴 원두 커피로 내린 아이스 커피를 한 잔 마시면은요 얼마나 몸이 상쾌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너무 쓴 그런 커피보다는 새콤한 맛의 아이스 커피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몸에 좋을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 이 열매가 어떻게 되죠? 이거요. 달콤한 맛을 내겠죠. 가을엔 단맛의 커피가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을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 이 식물들이요 살기 위해서 뿌리를 땅속 깊숙이 이제 들이밀게 되죠. 그래서 쓴맛을 내요. 칡뿌리처럼. 그래서 겨울에는 만델린 같은 아주 쓴맛의 커피도 우리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계절별로도 여러분들이 커피를 선택해서 우리 건강에 좋은
입맛에 맞는 커피를 선별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밌는 세계가 커피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산지별로 어떤 맛과 어떤 개성이 있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커피를 로스팅하는 곳들은 전부 다 원산지별 커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맛이에요? 이건 어떻게 볶았어요? 이렇게 몇 번만 여쭤보시면은요, 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계절별로도 건강에 좋은 커피들을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시간대별로도 마찬가지겠죠. 오전에는 좀 우유를 넣어서 위도 편한 그런 어떤 카페 오레나 라떼 같은 걸 드시면 좋고요. 점심 드시고 배부른데 이만한 양의 카페 모카나 캐러멜 마키아토 같은 거 드시면 밥 2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에스프레소라거나 아니면 양이 적은 거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는 역시 카페인이 좀 적은 커피가 좋겠죠. 예, 그래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커피를 골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커피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을 생각하셔서 조금씩 커피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커피의 다양한 재밌는 세계도 열리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더 커피를 통해서 유지하시고 더 건강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 어머니 간증 하나 이렇게 제가 대신해서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이제 신여성이셨어요. 그 당시에 막 이렇게 CF 모델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연세 있는 분으로서 이제 칠순이신데 굉장히 이제 세련된 분이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 신여성들이 했었던 가장 세련된 행위였었던 인스턴트 커피를 드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손님들 오시면 어머니가 그걸로 접대도 하시고 어머니도 그걸 뭐 날마다 즐기시고, 근데 어머니 꼭 프림을 넣어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프림을 넣어야지 인스턴트 커피는 맛있나 봐요. 그냥 드시면 향기도 적고 맛도 좀 적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도 커피 비즈니스를 하고 뭐 바리스타로서 이렇게 커피를 만드는 일을 하고, 또 집도 브라질인데 어머니가 이제 브라질에 가셨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 계시고 아버지만 브라질에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스턴트 커피를 못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가 늘 이걸 어떻게 바꿔드리나 어떻게 권면하나 그랬는데도 어머니가 끊지 못하셨는데, 하루는 이제 건강상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신 거를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굉장히 고지혈 치수도 높고 뭔가 혈압도 높고 뭔가 당뇨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기회는 이때다,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머니가 인스턴트 커피를 끊으실 때가 됐군요. 제가 이제 갖다 드리는 원두 커피를 한번 바꿔보세요. 어머니가 한계 상황에 부딪히니까 드디어 이제 어머니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셨어요. 자, 전도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영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굉장히 그때가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이제 맛있는 원두 커피를 갖다 드리면서 어머니 이걸로 맛있게 어머니 커피 드세요. 근데 어머니는 핸드드립도 못 하시고 집에 무슨 전자동 머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커피를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제가 엄마표 커피라고 이름 붙여드린 방법이에요. 어머니가 막 이렇게 손으로 그라인딩을 하시고요, 분쇄된 커피를 이렇게 몇 스푼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약탕기처럼 생긴 이렇게 주전자에다가, 투명한 주전자예요. 그리고 찬물을 붓고요, 끓이세요. 한번 팔팔 끓이세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그냥 식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분, 20분 지나면 가루는 다 가라앉고요, 위에는 맑은 커피물이 뜨겠죠. 그걸 어머니가 페트병에 옮겨 놓으시고 물처럼 드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 커피가 맛있어요. 그래서 커피는요, 원래 커피의 그 질이 좋으면, 말하자면은 향기롭고 갓볶은 커피라면 어떤 방법으로 내려도 사실은 퀄리티는 맛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엄마표 커피를 만들어 드시는데, 그렇게 만들어 드시고 나서 3개월 만에 어머니가 건강이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커피에 대해서 굉장한 전도사가 되신 거죠. 사실 어머니는 이제 병원에서 주시는 약도 드셨을 것이고 규칙적인 운동도 하셨을 것이고 식조 절도 하셨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셨겠지만, 어머니는 커피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굉장한 이제 열혈 매니아가 되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드시던 많은 어머니의 이제 동료 되시는 권사님들, 뭐 이런 집사님들, 이런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어머니가 그때부터 커피 전도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 이제 좋은 거 드셔야 된다고. 다행히 우리 교회 1층에 카페가 있어요. 거의 연세 있으신 여성교회 어머님들은 그 잘 드시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 연세 있으신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아메리카노 뭐 한 잔 줘 뭐 이래가지고 아주 세련된 어머님들로 완전히 다 바뀌신 거죠. 커피로서 거듭나신 거죠. 그리고 교회에 있었던 자판기 커피가 없어졌어요.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커피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건강하고 신선한 커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참 좋은 거는 뭐냐면은 문화적으로요. 커피숍이 많이 늘어나고 생겨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다르게 보면 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가 커피숍이 되나 봤더니요, 호프집, 당구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밝고 양성적인 커피숍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화와 각성의 커피가 그런 문화적인 부분도 많이 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향기롭고 신선한 또 갓볶은 갓이 God예요. God. 갓볶은 커피를 통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더 활력 있게 건강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